세상은 왜 유독 빨강, 초록, 파란 이 세 가지 색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마치 세상이 이 세 빛깔로만 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 어쩌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삼은색이 어떻게 우리 시각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찾아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간의 눈 구조부터 시작해서 진화의 비밀,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색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탐험해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세계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망막은 빛을 감지하는 핵심 부위죠. 이 망막에는 아주 특별한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원추세포입니다. 이 작은 세포들은 각각 특정 파장의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란 빛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조화롭게 합쳐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다채로운 색깔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 되고 파랑과 초록이 만나면 청록이 되는 시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청천연색으로 경험하는 비밀, 삼색시각 이론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동물이 우리처럼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강아지는 주로 두 가지 색만을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우리보다 조금 덜 다채롭게 보일 수 있겠죠. 인간의 풍부한 색채의 인식 능력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9세기 독일의 과학자 헤르만 폰 헬머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각은 망막에 있는 세 종류의 신경 섬유 때문이며 각각은 세 가지 기본색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감각을 넘어선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 색깔이었을까요? 왜 우리 눈은 빨강, 초록, 파랑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을까요? 그 답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진화의 여정은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초기 영장류는 지금처럼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에 유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에서 잘 익은 붉은 과일을 찾아내는 능력, 또는 독성이 있는 식물과 영양가 높은 어린잎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죠. 이러한 환경적 압력은 유전자 변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을 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는 능력은 먹이 탐색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갑자기 컬러 TV를 보게 된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후 파랑색을 감지하는 유전자가 추가되면서 우리의 색채 세계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익은 과일을 찾는 것 이상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물의 푸른빛을 감지하거나 포식자를 더 잘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색깔 인지 능력은 생존율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푸른 하늘, 푸른 물, 파란색은 종종 먼 거리와 안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색깔은 단순한 시각 정보를 넘어 생존 전략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이 높은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말했죠. 색각의 진화야말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색깔의 이야기는 생물학을 넘어 물리학으로도 이어집니다.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프리즘 실험을 통해 백색광이 여러 색깔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투명한 빗줄기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이 발견은 빛과 색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색깔은 사실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은 긴 파장을, 파란색과 보라색은 짧은 파장을 가집니다. 우리 눈의 원추세포들은 바로 이 특정 파장대의 빛에 최적화되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긴 파장에 가장 민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빛의 삼원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은 빛을 혼합하여 색을 만듭니다. 빨강, 초록, 파랑 빛을 합치면 흰색이 되죠. 이를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반면 물감이나 프린터 잉크는 빛을 흡수하여 색을 표현합니다. 청록, 자홍, 노랑을 섞을수록 어두워져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를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1861년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세계 최초의 컬러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빨강, 초록, 파랑 필터를 사용하여 각각 촬영한 흑백 사진 3장을 합성했죠. 그 대상은 바로 타탄 체크무늬 리본이었습니다. 이는 삼원색 이론을 실제로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색깔 인지 능력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간의 예술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붉은 황토와 검은 목탄을 사용해 그들이 본 동물과 사냥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이는 색을 통해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예술가들은 색을 더욱 정교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나는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나 사이의 공기를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의 한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도 색은 여전히 강력한 표현 도구입니다. 때로는 강렬한 원색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미묘한 색조 변화로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색면 추상화는 보는 이를 압도하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색깔에 대한 인식과 상징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서양 문화에서 흰색은 순수함과 결혼을 상징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슬픔과 장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빨간색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축제나 경사스러운 날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처럼 색은 각 사회의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색의 힘은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업들은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신중하게 색을 선택합니다. 패스트푸드점 로고에 자주 쓰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돋우고 활기찬 느낌을 줍니다. 반면 금융기관이나 IT 기업들은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교묘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똑같은 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색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색각 이상 또는 생맹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정록색각 이상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마치 세상의 채도가 조금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존 돌턴도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색각 이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생맹을 돌터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신의 한계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끈 것입니다. 반대로 극소수의 사람들은 네 번째 유형의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테트라크로메시라고 부르는데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훨씬 더 풍부한 색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숨겨진 색의 차원을 보는 것과 같을까요? 색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보다 색을 지칭하는 단어가 적거나 혹은 더 세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에는 밝은 파랑을 구분하는 별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파란색 계열을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증거일까요? 나미비아의 흰바죽은 녹색과 파란색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반면 녹색의 미묘한 차이는 여러 단어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색의 인식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생각보다 유연한 것 같습니다. 색깔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반대로 불편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를 색채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색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저마다의 색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계열의 색, 예를 들어 빨강, 주황, 노랑은 에너지, 열정, 흥분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의 유니폼이나 활동적인 공간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됩니다. 생각해보면 해질녘의 붉은 노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도 따뜻한 색이 주는 감정적 울림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차가운 계열의 색, 파랑, 초록, 보라는 평온함, 안정감, 때로는 슬픔과 같은 감정을 연상시킵니다. 병원이나 사무실에서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 각자에게는 좋아하는 색깔 혹은 싫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의 색깔, 특별한 날 입었던 옷의 색깔, 이런 기억들이 무의식 중에 특정 색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색깔을 보면 문득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빛바랜 사진 속 할머니의 스웨터 색깔,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갔던 도시의 하늘색, 색은